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백원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황반색소에 대해 살펴보고 황반색소가 망막 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반은 안군의 신경층인 망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에 위치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같은 황색의 카로티노이드를 황반색소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과 고등 영장류에서 발견이 되고,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황반부의 외 망상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카로티노이드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돕고 자외선의 유해 작용을 막는 유기색소이며, 이 연한 노랑, 밝은 오렌지, 진한 빨강 등의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구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중 황반색소인 루테인과 그 이성체인 지아잔틴은 황색을 띠는 잔토필의 하나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에스테르화가 일어난 형태와 일어나지 않은 형태 두 가지가 모두 발견이 되는데,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채소들에서는 인체 내에서 흡수가 용이한 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의 루테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색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300여 년 전에 황색의 황반색소의 존재를 밝혀진 이후에 1945년에 황반색소의 주성분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이 밝혀졌고, 1982년에 이것이 황반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인체 내 황반부 카로티노이드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섭취가 황반변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황반색소는 안구뿐만 아니라 대뇌에도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는데,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와 황반색소의 밀도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황반색소는 주로 망막 중심부에 원추세포의 축삭을 따라서 축적이 되며 황반 중심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정상인에서 황반색소의 농도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은 일정한데, 이 황반색소의 밀도는 중심 I에서 정점을 찍고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어서 주변부 6도를 넘어가는 범위에서는 매우 소량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황반 중심에는 지아잔틴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변부로 갈수록 루테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반색소는 안구 내에서 이 해로운 자외선과 높은 에너지의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 효과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상을 해보시면 황반색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황반색소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형성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서 망막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푸른색 계열의 빛을 의미하는데, 이 태양과 전자기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와 같은 단파장 광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침투력이 커서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광학 반응을 발생시켜 망막의 신경세포의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반색소는 안구 내부에 선글라스로 작용을 하게 되어서 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황반부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눈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과 같은 퇴행성 안질환을 발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황반색소는 청색광과 자외선 그리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 외에도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 황반색소가 밀도가 높을수록 좋은 시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황반 변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은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황반의 이 망막 신경세포의 변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노인성 황반변성을 의미합니다. 이 발생 기전에 대해 살펴보면 유전과 환경의 이제 복합 요인 작용으로 인해서 광수용체, 망막 색소 상피세포, 그리고 맥락막에 이 산화 스트레스, 노폐물의 축적, 허혈, 염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맥락막 신생혈관 혹은 맥락막 위축이 발생하여 황반부의 망막 조직들이 변성이 되고 이로 인한 시력 저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황반색소가 위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황반색소 아래에 위치한 광수용체와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황반변성이 발생하고 진행이 됩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망막에 드루젠이라고 하는 세포의 물질이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드루젠의 크기가 크거나 이제 수가 많은 경우를 중기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중기 황반변성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행을 해서 후기 황반변성이 되는데 이 위축성 변화가 생기는 후기 건성 황반변성과 그 다음에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는 후기 습성 황반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심각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실명의 중요한 원인 질환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나이, 흡연, 청색광 등의 이제 위험 인자가 밝혀져 있는데 이 낮은 밀도의 황반색소 역시 황반변성 발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초기 및 중기에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6.6% 그리고 후기 황반변성 유병률은 0.6%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립안연구소에서는 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한 황반변성과 백내장애, 실명의 가장 큰 원인임을 확인하고 이 노인성 안과 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아레즈, 즉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그룹을 발족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종류와 필요 섭취량을 종합한 영양제 조합을 발표하였고 이를 아레즈 포뮬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아레즈 포뮬러를 복용하면 중기 황반변성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이제 해로운 이 자외선과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이 카로티노이드의 하나인데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 베타카로틴의 섭취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베타카로틴을 제외하고 대신 같은 계열의 루테인과 그 제아잔틴을 포함시킨 아레즈2 포뮬러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그 결과 폐암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최근에는 이 아레즈2 제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황반색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서구에서는 한 0.5에서 한 1mg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2.3mg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레즈 연구에서는 하루 10mg 이상의 황반색소 섭취를 권장하였는데 이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수치입니다. 이 루테인 섭취가 황반변성 발생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알려져 있으며 이 매일 섭취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용량이 높을수록 황반변성의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용 여부, 복용량, 혈중 농도와 황반변성의 상관관계 역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황반색소와 황반변성의 관계가 밝혀진 후로 황반색소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개발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의 다른 파장이 중첩된 빛의 플리커 첩광법을 이용한 이 MPS2입니다. 이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이후 윤창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황반색소의 밀도는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고
이를 근거로 황반변성 발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된 황반변성의 밀도를 0에서 1.0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블루라이트가 황반부에 도달하는 비율을 이렇게 퍼센트로 연결을 시켜 놓은 표입니다. 이 서양인에서 이 황반색소의 평균 밀도는 0.34로 이 대다수의 사람들, 78%의 사람들은 블루라이트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황반색소의 밀도를 이용해서 보다 이제 심도 깊은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그룹 1은 30대, 그룹 2는 40대, 그룹 3는 50대, 그룹 4는 60에서 70대의 환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황반색소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에서는 80명의 초기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루테인을 복용한 군과 그 다음에 복용하지 않은 이제 위약 대조군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최대 교정 시력, 그 다음에 암 수능 정도, 그 다음에 이 황반색소의 밀도가 측정되어서 분석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복용 1년 후 루테인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황반색소의 밀도가 68% 상승하여 위약군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복용을 시작한 이후부터 황반색소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 결과 역시 루테인 그룹에서는 호전이 되고 위약 그룹에서는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황반부에는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가 이제 원추세포보다 많고, 그 다음에 황반변성에서는 특히 막대세포가 선택적으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막대세포의 기울기가 황반부 건강의 지표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 역시 루테인 그룹에서는 호전되고 이 위약 그룹에서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복용하여 황반색소 수치가 호전된 초기 및 중기 황반변성 환자들에서 2년 후에도 황반부의 병변이 악화되지 않고 비슷하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MPS2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복용한 후 황반색소 수치의 호전을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황반변성의 예방 효과를 역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증례를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복용한 이후 드루젠이 확연히 감소하며 이 시력과 황반색소 수치 역시 호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OCT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역시 드루젠의 개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망막색소 상피가 일부 개선된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황반색소의 밀도는 황반변성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적절한 황반색소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고, 금연과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는 이 케일과 시금치에 이런 황반색소의 함량이 높으니 즐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황반색소는 황반변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황반변성 예방을 위해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으로는 이 황반부에 가해지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고, 그리고 초기,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혹은 이 황반색소의 밀도가 낮거나 혹은 자외선,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많거나 혹은 루테인, 지아잔틴의 섭취가 적은 경우에는 이러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포함되어 있는 황반변성 보충제의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